어디선가 갑자기 가오리들이랑 물고기 떼들이 잔뜩 나타나더니 미친듯이 헤엄을 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딜 찍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브리핑에 이런 얘기는 들은 바가 없었거든요. 여긴 몰디브에 있는 한 리조트입니다. 한동안 영상을 아무것도 못 올렸었는데 결혼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왔어요. 리버보드를 탔나 싶으시겠지만 제 아내는 보홀, 사이판 한 번씩 가본 게 전부인 달인이라서 리조트에서만 몇 번 가볍게 다이빙을 했습니다. 아직은 어디 다이빙 갈 때마다 수신호도 다시 알려줘야 되는 단계여서 리버보드에 데리고 갔다가는 욕만 먹고 저만 힘들 수도 있습니다. 몰디브 하면 다들 리버보드 타는데 리조트에서 다이빙하는 건 어떤지 만족스러울지 한번 보고 나서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 영상이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제가 계속 다이빙을 다닐 수 있게 저희 아내에게 응원 한마디씩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말레 본섬 인근의 반도스 리조트 그리고 아웃리거 마푸시바루 리조트를 방문하였습니다. 우선 몰디브로 이동을 해야겠죠. 직항이 없으니 싱가포르를 경유합니다. 신혼여행 아니면 언제 이런 라운지에 들어와 볼까요? 그냥 모르고 사는 게 나았던 것 같습니다. 본전을 뽑기 위해 열심히 마십니다. 자꾸 갖다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갖다 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계속 마시다 보니 어느덧 싱가포르에 도착하였습니다. 말로만 듣던 마리나베이 샌즈. 처음 가봤는데 내부도 정말 잘 해놨더라고요. 생각보다 볼 것도 되게 많고 3일간 머물렀는데 정말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경유지로 아주 강력 추천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몰디브로 이동합니다. 몰디브는 싱가포르에서 4시간 반 정도 소요됩니다. 이렇게 어찌저찌 몰디브에 도착하면 공항에 리조트 직원이 마중 나와서 종이 판때기를 들고 있습니다. 직원의 인솔을 받아서 리조트 배로 이동합니다. 반도스는 4성급 리조트로 신혼여행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충분히 좋습니다. 몰디브는 몰디브입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 샤크탱크라는 다이빙 포인트가 있는데 거길 꼭 가보고 싶었거든요.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종종 사고가 나는 포인트이긴 합니다. 이 리조트에 포함되어 있는 다이빙 센터는 몰디브에서 가장 오래된 센터 중에 하나로 다이빙에 매우 진심인 곳입니다. 시스템 또한 매우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가격도 리조트 치고는 매우 착한 편입니다. 자, 그럼 근처 바다가 어떤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날에는 인근의 아다란 슬렉트라는 리조트 앞바다에서 다이빙을 했습니다. 배로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이 말레 인근 지역은 멋들어지는 산호밭은 없지만 물고기는 정말 많습니다. 다소 황량한 암석 지형에 가득 들어차 있는 물고기들. 벽을 따라 조금 이동하다 보니 스냅퍼들 곳곳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디선가 험프백 스냅퍼 떼도 나타났습니다. 다양한 물고기들이 보이는데 어느 한 지점에 도착했더니 지나가면서 봤던 그 물고기들이 한자리에 다 같이 모여 있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포인트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포인트 이름이 아쿠아리움이었습니다.
구석구석 들여다보면 이런 클레이피쉬도 숨어 있고요. 거북이도 여유롭게 물고기들의 군무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정말 풍요로운 바다였습니다. 둘째 날에는 배를 타고 꽤 이동해서 코코보두히티 리조트 인근에 만타를 보러 갔습니다. 바위만 가득한 지형에 이곳에 뭐 볼 게 있을까 싶은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조금 이동하니 바로 만타가 나와줍니다. 한두 마리 정도 나와서 저희랑 계속 놀아주더라고요. 하지만 뭐 그렇게 특별할 건 없었습니다. 사람이랑 같이 서 있으니까 그 크기가 가늠이 되네요. 두 번째 탱크는 광활한 동굴 지형을 보는 곳에 갔습니다. 거의 모든 동굴들에 스냅퍼들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이색적이었습니다. 바위 밑에는 이렇게 상어들도 자고 있었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너스샤크의 성체와 새끼였습니다. 이런 양육 방식 때문에 너스샤크라고 부른다는 썰도 있습니다. 앞에 저 거대한 벽이 보이시나요? 가까이 가니 이 오버행에도 스냅퍼들이 한가득이네요. 정말 장관입니다. 오늘도 만족스러운 다이빙이었습니다. 자, 드디어 제가 꼭 가고 싶었던 포인트입니다. 마디 미야루 파루. 직역하면 가오리 상어 포인트란 뜻입니다. 일명 샤크탱크라고 알려져 있죠. 말레 항구 바로 앞에 위치해서 아주 가깝습니다. 수면 휴식 중에는 공항에서 뜨고 내리는 비행기들이 계속 보입니다. 그럼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자마자 물고기들이 때로 나타납니다. 배너피쉬 무리도 규모가 상당합니다. 아직 완전히 하강도 안 했는데요. 바닥 가까이 내려가니 엄청난 물고기 떼가 바닥에서 뭔가를 주워 먹고 있네요. 이곳은 항구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어업후에 손질한 부속물들을 바다에 버리면서 그걸 먹으려는 물고기들로 자연스럽게 포인트가 된 그런 곳입니다. 바닥에 있는 녀석들을 열심히 찍다 보니까 위에 자세히 보시면 가오리 떼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걸 놓쳤어요. 갑자기 가오리들이 어딘가를 향해 미친듯이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자연스럽게 그 가오리들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바로 앞에서 길을 막고 있어도 정말 하나도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제 갈 길을 갑니다. 정말 광란의 질주입니다. 브리핑 때 이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어서 이게 뭔가 싶습니다. 올려다보니 저 위에 수면에는 정말 훨씬 더 난리가 났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로컬 다이빙 샵들이 피딩을 할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때가 겹쳐서 정말 진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위적이긴 하지만 멋있습니다. 파티가 끝났고 충분히 볼 만큼 봤으니까 이 정도에서 중단을 하고 다음 탱크는 조금만 더 깊이 30m 가까이 내려가 보기로 합니다. 두 번째 탱크에서 조금 깊이 내려가니까 바로 상어가 지나갑니다. 기타 피쉬도 지나가네요. 바다에선 처음 봐서 너무 신기합니다. 레몬 샤크도 엄청 많은데
좀처럼 거리를 잘 주지 않습니다. 시야가 아쉽던 찰나에 스피너 샤크 몇 마리가 우리를 둘러쌉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 수십 마리의 스피너 샤크 떼가 우리를 관통해서 지나갑니다. 수십 초간 계속 지나갔습니다. 정말 숨이 막히더라고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시야가 안 좋아서 저 카메라로 찍히지 않는 머나먼 곳까지 다 상어떼가 가득했는데 시야가 정말 아쉬운 순간이었습니다. 다소 깊은 다이빙이다 보니 금방 상승을 해야 했지만 이곳은 안전정지 수심에서도 심심하지가 않습니다. 끝까지 물고기들이 가득합니다. 이런 곳들 뿐만 아니라 반도스 리조트 바로 앞바다도 바로 앞바다라고 하기엔 상당한 퀄리티를 보여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만족스러운 다이빙을 했지만 아무래도 말레 인근 지역은 개발로 인해 환경이 다소 훼손되고 다소 삭막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다음 여행지인 사우스 아리아톨에서는 이곳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